강원도 통천군 송전 보통학교 졸업 후 학력의 전부인 정주영. 그러나 그는 8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 땅에 22만 호의 주택을 건설했는가 하면 세계의 땅과 바다의 모습을 바꾼 주인공이었다. 그는 67년 현대자동차를 설립, 그동안 10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생산해냄으로써 현대를 한국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시켰고 96년 총 매출액 70조 원, 56개 계열사에 21만의 임직원을 거느린 대그룹을 일궈냈다. 95년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9번째 부자 정주영. 그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성공시대의 변창립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한 주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휴일의 끝자락을 잡고 아쉬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가올 한 주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계십니까? 시대에 따라 성공의 의미도 많이 변했고 성공한 사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 역시 모두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분야에서건 정상에 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남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가난했던 쌀 배달꾼에서 일약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한 정주영이라는 한 인간의 가슴 속, 그 안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점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정주영의 5가지 성공 비결, 그 첫 번째는 과연 무엇일지 저희 성공시대의 김세별 PD와 함께 찾아가 봅니다. 박원석 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예, 접니다. 예, 박 부장님이세요. 예. 부장님께서는 회사 안에서 나름대로 성공의 유망주로 꼽히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장님께서 이 사무실 안에서 쌓고 계신 신용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예, 만약에 박 부장님께서 회사를 그만두시고 밖에 나가서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 중에서 따라 나가실 분은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한 3명쯤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같은 불황에 안정된 직장까지 박차고 박원석 부장을 따라 나서겠다는 직원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일단 비밀 투표를 해보기로 했는데 5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5 나왔습니다. 아니. 5, X. 18분이네요. 예, 18분 중에 5분 따라 나가겠다고 하셨네요. 예. 예, 소감이 어떠세요? 예,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 만약 박 부장이 사표를 내고 창업을 한다면 박 부장의 신용만 믿고 돈을 빌려줄 사람은 몇 명이며 그가 빌릴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 다 합해서 한 2억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2억이요.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곤란하지 않을까요? 박 부장에게 얼마나 빌려줄 수 있는지 각자 적어봐 달라고 했는데 과연 박 부장의 신용도는 얼마나 될까? 자, 하나, 둘, 셋. 예, 1억 1,100만 원 나왔습니다. 예, 성공을 위한 제1조건, 바로 신용인데요. 그렇다면 정주영 회장은 청년 시절에 어떻게 신용을 얻었을까요? 자신의 전부였던 정비공장을 한순간에 불태우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정주영. 그는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일까? (1915년)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난 정주영.
가난한 농촌을 벗어나겠다는 생각에 4번이나 가출을 했던 그의 꿈은 이광수의 소설 흙의 주인공 허승과 같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때 동아일보에서 흙이란 소설이 있었거든. 이광수가 쓰는. 옛날에는 그 소설이라는 걸 사실을 쓰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가서 그 이광수가 쓴 것처럼 나도 변호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몇 번으로 떠난 거죠. 2년 동안 서울, 인천 등지의 막노동판을 전전했던 정주영. 안정된 직장을 얻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찾아간 곳은 서울 신당동의 쌀가게 복흥상회였다. 그래, 쌀 배달을 할 건데 자전거는 탈 줄 아냐? 잘은 못합니다만 배달은 할 수 있습니다. 가랭이는 길어 보인다만 그럼 한번 해봐. 어떻게든 취직을 해야 했기에 큰 소리는 쳤지만 몇 번 타보지 않은 자전거 실력에 무거운 쌀가마를 싣고 달린다는 것은 애당초 무리한 일이었다. 괜찮아? 준비됐어? 자, 하나, 둘, 출발! 자, 이제 나 손 놓을 거야. 자, 다시 한번 타봐. 자, 손 갔다. 갔다. 그렇지. 그래, 핸들 꼭 잡는 거야. 그래. 핸들 꼭 잡고. 그리고 잡고. 너무 잘한다. 자전거는 타도 쌀을 뒤에다 싣고 자전거를 타는 걸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밤을 새워서 쌀을 뒤에다 싣고 자전거 타는 연습을 했죠. 한 사흘 하니까 그다음에 걷더니 그다음에는 쌀 한 가마 싣고 배달할 수 있죠. 내주는 쌀 2가마씩 싣고 배달했어요. 열심히 일한 덕분이었을까. 취직한 지 6개월 만에 주인으로부터 뜻밖의 제의를 받게 된다. 이게 뭡니까? 오늘부터 이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며 물건들랑 다 나한테 맡기기로 했으니까 알아서 해. 제가요? 자, 봐라. 이건 외상값 받을 장부고 이건 정미서 줄 돈이고. 그래, 천천히 들여다봐. 어? 정신전력해서 했죠, 뭐. 왜냐면 거기서 밧줄이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아주 전심전력을 했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인정을 했죠. 저 명회장님한테 반해버렸어, 그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 치고 그렇게 성실하고, 남은 잔차를 운반할 때 쌀을 한 가마가 끼키다는데 2가마하고 그다가 찹쌀 하나 더 싣고 이렇게 운전하고 운반하고 잔차를 운반하고 다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인이. 아이, 쌀까지 내셨네! 1936년 복흥상회가 주인의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자 정주영은 경일상회란 이름으로 신당동에 자신의 쌀가게를 개업하게 된다. 그의 나이 23살 때의 일이었다. 정직한 거래로 차근차근 신용을 쌓은 덕분에 사업은 날로 번창해 갔다. 그런데 1937년 시작된 중일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상 정주영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1939년 쌀 배급량이 떨어지며 쌀의 자유 판매가 금지되자 전국의 모든 쌀가게가 문을 닫아야 했기 때문이다. 정주영 역시 경인상회의 문을 닫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다. 그리고 다시 서울에 온 것은 이듬해인 1940년. 쌀 장사 그게 될 게 아니라니까. 앞으로 돈을 벌려면은 이런 자동차 수리공장 같은 신식 장사를 해야 한다니까. 제가 보기에도요, 괜찮은 사업 같기는 한데 이런 거 한번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5천 원은 있어야지.
5,000원. 지금으로 따지면 2, 3억 원쯤 되는 거금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운전수라 하면은 대학 나온 사람보다는 금리를 더 받았거든. 자동차업계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사업이 자동차 사업이다라고 착안해서 자동차 서비스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긴 그래요. 삶을 호박이 2도 안 들어갈 소리. 3,000원을 구워달라. 예. 그래. 담보는 무언가? 제 몸뚱아리가 담보입니다. 뭐야? 제가 그동안 거래해 오면서 단 하루라도 약속 날짜를 어긴 적이 있습니까? 아니, 단 1시간도 늦은 적이 없어요. 어르신께서 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몸뚱아리가 담보입니다. 그러니까 3,000원만 구워주십시오. 3,000원이다. 지금까지 내가 돈 빌려줘서 망한 인간이 없는데 자신은 있는 게야?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경일상회 시절 거래를 하던 정미소주인 오윤근이었다. 빌린 돈 3,000원으로 시작한 아더 서비스. 사업은 너무나 순조로운 듯했다. 그런데 개업 20일쯤 된 어느 날 저녁, 추위를 녹이려 불을 지피던 직공의 실수로 신나통에 불이 붙으며 폭발을 한 것이었다. 자신의 전 재산에 거금의 빚까지 얻어 시작했던 공장. 게다가 수리를 맡겨놓은 자동차마저 몽땅 불에 타버리자 정지영은 빚더미 위에 또다시 빚을 지고 말았다. 그 자동차 치는데 신나라고 있거든요. 그걸 조금 끼얹어서 불을 이렇게 확 일어나게 하다 그냥 그 일어나면서 그냥 불이 탄 거예요. 지난번 3,000원도 못 갚은 주제 뭐 3,500원을 더 구워달라고? 아니 그게 뭐 어린애 이름인 줄 알아?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망해서 이 정주영이가 남의 돈 떼어먹고 도망갔다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어르신. 도대체 날 어디까지 끌어들이려고 그래? 어르신, 나도 사람 잘못 봐서 돈 뗐다는 소린 평생 듣고 싶지 않아. 천원, 2,000원, 3,000원. 오윤근 씨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자기가 돈을 대준 사람은 망하지 않는데 네가 내 돈을 쓰고 망했느냐? 자기가 그 망하지 않게 망했다는 걸 면하기 위해서 돈을 또 주겠다고. 그래서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빌려가 또 했죠. 그 다음은 아주 잘 됐죠. 1년도 되지 않아 오영근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을 만큼 사업이 번창했던 아더 서비스. 1967년에 설립된 현대자동차의 기초는 이미 이때부터 싹트고 있었다. 정주영이 신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있다. 1947년 현대건설을 세우며 건설업에 뛰어들었던 정주영. 그러나 거창과 대구를 잇는 고령교 공사를 맡으면서 정주영은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 전후 혼란기의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애초 받기로 계약한 공사 금액은 원자재 값의 반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수많은 건설 회사들이 공사를 포기하고 도망가던 시절이었다. 저 사장님, 이 공사 손을 떼시죠. 이대로 계속 가면 정말 끝장이에요. 이 다른데 정부 공사 맡았던 회사들
이 두 손 들고 도망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사장님, 이러지 마시고요. 이 공사에서 손을 떼세요. 인부를 전부 철수. 안 된다고 했잖아! 이거 봐. 사업하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뭔 줄 알아? 신용이야, 신용. 회사가 망하면은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신용이 한번 떨어지면 그것은 끝이야. 사람으로 말하면 목숨이 끊어진 거랑 마찬가지라고. 알아? 사장님. 그 소장이 김영필 소장이었었는데 그분이 제안하기를 이 공사를 중간에 포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건 너무 엄청난 적자가 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종역들도